새벽 4시 반이었다. 알람도 울리기 전인데 김영자는 눈을 떴다. 늘 그렇듯이 몸이 먼저 기억한다. 나이가 들면 잠이 짧아진다느니 뭐니?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게 아니다. 영자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일찍 깼다. 남편이 현장 나갈 때마다 같이 깨서 도시락 싸주고 커피 물 끓이고 작업복 챙겨주던 버릇이 몸에 남은 것이다. 아직 밖은 깜깜하다. 춘천 오래된 국민임대 아파트 3층. 겨울에 찬 바람이 숭숭 들어왔어. 테이프 붙여 막았던 그 창문. 여름엔 벌레 들어오지 말라고. 방충망에 고추 말려 걸어놨던 그 창문. 그 창문 사이로 새벽빛이 아주 조금 얇은 종이처럼 들어온다. 방은 크지 않다. 거실 겸방 하나, 작은 부엌, 화장실 하나. 그래도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산 집이다. 영자에게는 그냥 추억의 집이다. 전세든 월세든 등기부등 보니 누구 이름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여기가 둘이 밥 먹던 곳이라는 게 중요하다. 영자는 먼저 작은 탁자 위에 있는 사진을 본다. 검정 리본이 달린 액자. 남편 박철수. 작업 모자 쓰고 환하게 웃고 있다. 평생을 밖에서 햇볕 맞은 사람 특유의 얼굴. 까맣게 탄 주름 사이사이에 웃음이 깊게 박혀 있다. 영자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사진 앞에서 아주 작게 말한다. 당신 나 깼어. 오늘도 먼저 왔지. 나 먼저 일어난 거니까 내가 이긴 거다. 이건 영자만 아는 장난이다. 생전에도 그랬다. 누가 더 먼저 일어나나. 누가 더 먼저 밥 차리나. 철수는 늘 내가 제일 먼저 나왔지로 하며 자랑하곤 했다. 영자는 그게 뭐가 자랑이야. 늦잠도 좀 잘하니까 하고 투덜거리면서도 도시락 뚜껑을 닫아줬다. 이제는 도시락 쌀 사람도 챙겨줄 사람도 없다. 대신 습관만 남았다. 영자는 방 한가운데 놓아둔 낡은 은행 통장을 꺼내본다. 거표지가 이미 색이 다 빠져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도 모를 정도다. 통장 케이스. 그 갈색 인조가죽 케이스는 30년도 더 전 남편이 손수 사온 거다. 여보, 이거 우리 첫 어뢰은행 만든 날. 기억나지? 내가 나한테 그랬잖아. 이건 우리 집 통장이다. 그니까 당신이 들고 있어. 이건 내 통장보다 더 중요한 거니까. 그날 이후로 영자는 그 통장을 분신처럼 챙겼다. 누구 손에도 막 안 준다. 도둑 맞을까 봐서도 아니고 그냥 이건 우리 둘 인생이 담긴 거라서. 그 통장은 단순한 잔액 카드가 아니다. 남편이 맨손으로 올라간 공사장에 땀 냄새와 시멘트 냄새로 묻은 세월이다. 직원 월급날 통장 잔액 확인하면서 애들 월급은 꼭 먼저 빼놔야 한다라고 했던 그 목소리까지 포함돼 있다. 영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운동화 대신 항상 신는 검은 단화. 그 밑창은 이미 달아있다. 집 앞 시장 갈 때도 신고, 병원 갈 때도 신고, 심지어는 장례식장 갈 때도 신고 갔던 신발이다. 오늘도 그 신발을 신는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춘다. 현관 옆 벽에 못 하나 박아두고 거기에 투명 비닐 가방을 걸어 놓았다. 그 안에는 통장, 도장, 신분증, 그리고 그 낡은 갈색 통장 케이스. 영자는 습관처럼 그 가방을 손으로 한 번 쓸어 만지고 그대로 들고 나선다. 아직 동이 터오기 전에 순천은 조용하다. 가끔 배달 오토바이 소리만 지나간다. 여름엔 매미가 울고 가을엔 새벽 공기가 축축하게 내려앉아서 코끝이 시원하다. 골목길 가로등 불빛은 희끄무레하고 자판기 불빛만 쓸데없이 밝다. 영자는 천천히 걷는다. 이 길은 남편과 걸었던 길이다. 둘이 같이 새벽에 나와서 어제 현장 저쪽 사람들 진짜 말도 안 되게 했다라든가
오늘 점심은 콩나물국밥 먹자라든가. 그런 사소한 얘기들을 했던 길이다. 살아있을 땐 그냥 걷는 길이었는데, 이제는 기억이 걸어 다니는 길이 됐다. 시장 골목을 지나면 조그만 공원 하나가 있다. 아침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앉아 커피 믹스 나눠 마시는 그 공원. 지금은 아직 아무도 없다. 대신 벚나무만 가만히 서 있다. 봄이면 꽃 터지듯 피고, 여름이면 진한 초록, 겨울이면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 벚꽃은 해마다 바뀌지 않고 다시 온다. 근데 사람은 안 그렇더라. 영자는 속으로만 중얼거린다. 철수야, 나 오늘 은행 가는 날이야. 기장하는 날. 알지? 당신 있던 때부터.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잖아. 오늘도 갈 거야. 그 은행은 순천 시내에서. 오래된 지방은행 지점이다. 누구나 아는 한빛은행 미양지점. 영자 남편 회사가 한창 잘 나갈 때 그 은행은 늘 우리 고객님이라며 반겨줬다. 지점장도 직접 나와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직원들도 서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했다. 커피도 주고 상담실에 앉아서 이번 현장 계약 잘 되셨습니까? 하고 묻고 직원들 사대보험은 이렇게 하면 더 유리하십니다라며 꼼꼼하게 알려줬다. 사장님 같은 분이 지역 경제 떠받치는 거지요라고 그렇게 말했다. 그땐 그게 참 고마웠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회사는 정리했다. 직원들도 각자 흩어졌다. 한때 사장님이라 불리던 사람은 이제 없다. 남은 건 76살 혼자 사는 허리 굽은 노파 한 명이었다. 은행은 그대로인데 은행이 아니었다. 아침 9시. 문이 열렸다. 영자는 늘 하던 대로 은행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그 냉방기 냄새. 약간 방향제 섞인 너무 차가운 공기. 그리고 대리석 바닥에서 반사되는 형광등 불빛. 번호표 뽑는 기계 앞에 서 있는데 데스크 안쪽에서 젊은 여자 직원이 한마디 했다. 고객님, 번호표는 오른쪽에서 뽑으셔야 돼요. 딱 봐도 대학 졸업하고 12년 된 듯한 얼굴. 이마까지 쫙 넘긴 앞머리. 손톱 젤네일 번쩍번쩍, 목에는 사원증. 가슴팍에는 창구 주임 최다혜라고 적혀 있다. 목소리는 존댓말인데 톤은 존중이 없다. 이런 것도 모르세요? 에 가까운 톤이었다. 영자는 그냥 예 하고 번호표를 뽑아든다. 23번. 대기석에 앉는다. 옆에는 등산복 차림의 아저씨 한 명. 유모차 끌고 온 젊은 엄마 한 명. 그리고 회사원으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있다. 근데 묘하게 다들 자리를 띄워 앉는다. 영자가 앉자 바로 옆에 있던 젊은 엄마가 표정이 살짝 구겨지더니 조용히 다른 자리로 옮긴다. 회사원도 고개를 돌리고 마스크를 위로 바짝 당긴다. 순간 영자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옷을 내려다본다. 오늘도 앞치마를 한 채 나왔다. 밥 해먹고 치우고 그 상태 그대로 나왔으니까. 앞치마에는 묵은 기름때가 약간 남아있다. 털어도 안 나가는 얼룩이 있다. 카디건은 목이 다 늘어났고 해진 소매에서 실밥이 튀어나와 있다. 영자는 아차, 그냥 잠깐 통장만 찍고 오면 되니까 대충 나온 게 티가 나는구나 하고 생각한다. 근데 그 순간이었다. 뒤에서 쌍으로 앉아있던 젊은 여자 둘. 머리 염색 빵빵하게 한 애랑 회사 다니는 것처럼 깔끔하게 정장 스커트 입은 애. 둘이 아주 대놓고 웃으면서 말했다. 야, 좀 냄새 나지 않아? 약간 막 오래된 냄새 있잖아. 하여튼 와 힘들다 진짜. 둘은 콧등을 막고 킥킥거렸다. 시선은 영자 쪽을 향해 있었다. 영자는 고개를 숙이고 통장을 꺼냈다. 그냥 조용히 있었다. 듣지 못한 척을 하는 게 제일 편할 때가 있다. 반박하는 순간부터는 싸움이 되니까. 나이가 들면 배운다.
말 안 섞는 게 이길 때도 있다는 걸. 전광판 숫자가 올라간다. 18번 고객님, 3번 창구로 모시겠습니다. 19번 고객님 1번 창구로 모시겠습니다. 영자는 자기 번호표를 본다. 23번. 금방이겠구나 생각한다. 그 사이에도 일이 있었다. 어떤 남자가 40대 중반쯤 되는 양복 입은 남자가 은행 안에 들어오자마자 직원이 후다닥 일어나어서 오십시오. 부장님. 아, 네,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하고 인사하더니 그 남자는 번호표도 안 뽑고 곧장 창구 안쪽으로 들어가 상담실로 안내된다. 영자는 그걸 본다. 아, 저 사람은 번호표 안 뽑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부장님이구나. 순간 속이 조금 서늘했지만 괜찮았다. 옛날엔 자기 남편도 그랬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은행에서 먼저 차를 내줬던 시절이 있었다. 그걸 영자는 안다. 그때 그 인사와 미소가 사실은 그냥 돈을 향한 거였다는 것까지도. 그래서 괜찮았다. 그건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고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22번 고객님, 2번 창구로 모시겠습니다. 은행 안에 안내방송이 울린다. 근데 이상하다. 22번이라고 부르더니 아무도 안 일어난다. 직원은 2~3번 부른다. 22번 고객님 안 계시면 다음 번호 도와드릴게요. 24번 고객님 1번 창구로 모시겠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들었다. 자기 번호표는 23번이다. 근데 23번을 건너뛰고 24번을 불렀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구로 다가간다. 저는 23번인데요. 아까 22번 찾으시길래. 그러자 창구의 최다혜가 아까 그 젊은 직원이 한숨을 쉬듯 말했다. 지금 24번 처리 중이니까요. 고객님은 잠깐만 앉아서 기다리세요. 저희가 알아서 불러드려요. 말만 들으면 예의 있는 말이다. 근데 표정은 마치 할머니 때문에 귀찮아졌다는 표정이다. 시선은 위아래로 훑든다. 앞치마, 낡은 카디건, 반찬 비닐봉지 냄새 같은 생활 냄새. 그걸 전부 민폐라는 단어로 묶어서 보는 눈이었다. 영자는 조용히 다시 앉으려 한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젊은 여자 둘이 또 키득거린다. 봐봐. 아까 그 사람. 내가 뭘 했어. 노숙자 느낌 난다니까. 진짜 은행에도 아무나 들어오네. 와, 나 이런 데서 일하면 스트레스 존나 받겠다. 영자는 그 말을 또 안 들은 척 했다. 근데 이번엔 옆에 있던 30대쯤 되는 엄마가 영자를 흘겨보면서 작게 말했다. 순서 좀 지키세요. 애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 말은 영자가 새치기라도 한 것처럼 들리게끔 던지는 말이었다. 영자의 손이 떨렸다. 손등에 깊게 자리 잡은 검은 점들. 굳은 살, 혈관이 붉어진 손등이 살짝 흔들린다. 영자는 그 손으로 통장을 더 꽉 쥐었다. 이 통장은 남편 손이었다. 이 통장은 애들 월급은 먼저 챙겨야지. 사장은 맨 마지막에 받는 거야라고 하던 사람의 손이었다. 잠시만요. 영자는 결국 한 번 더 창구 쪽으로 갔다. 저는 23번인데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24번, 25번 계속 굴리시길래 이번엔 직원 최다혜가 고개를 확 들더니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처리하고 있잖아요. 왜 자꾸 나오세요, 고객님? 뒤에 다른 손님들 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민원 들어오면 저희 곤란해요. 순간 은행 안 사람들이 한꺼번에 고개를 든다. 시선이 모였다.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아, 진상 손님이구나. 아, 귀찮은 노인네구나. 그리고 경비가 왔다. 경비 조끼 입은 중년 남자. 명찰엔 55이라고 적혀 있다. 그는 약간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잠깐만요. 저희 은행 업무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저쪽에 앉아 계시다가 부르면 오세요.
괜히 소란 일으키시면 안 되거든요. 영자는 멍해졌다. 자기가 소란을 일으켰나? 자기는 그냥 저 순서가 오나요? 라고 물었을 뿐이지 않은가. 영자가 입을 열려고 하자 경비는 손으로 살짝 팔목을 짚었다. 가실게요, 어르신. 그 손은 예의라기보다는 끌고 나가려는 준비였다. 은행 안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슬쩍 찍기까지 했다. 와, 요즘 진짜 별사람 다 있다라는 얼굴로. 그 은행은 예전에 남편이랑 같이 다니던 곳이었다. 직원들이 서서 허리 90도 숙이면서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하던 그 은행이었다.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작은 과일 바구니라도 챙겨주던 그 은행이었다. 직원들이 명절이면 고향 잘 다녀오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던 그 은행이었다. 그 은행이었다. 그리고 그 은행에서 지금 그녀는 그냥 냄새나는 방해꾼이었다. 그날 밤 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밥을 거의 못 먹었다. 식탁 위엔 데워둔 찐 두부 반모, 멸치볶음 조금, 미역국 남은 거 반대접. 젓가락은 몇 번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았다. 그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초를 켜고 합장하고 조용히 말했다. 철수 씨, 나 오늘 은행에서 쫓겨났어. 그렇게 말하다가 말이 끊겼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영자는 억지로 참았다. 아니야. 울 일 아니다. 이건 울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바보가 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모르는 거니까. 그녀는 똑바로 앉는다. 그리고 결심한다. 내일 다시 간다. 근데 내일은 오늘처럼 안 간다. 다음 날 새벽. 영자는 4시 조금 넘어서 일어난다. 어제보다 더 일찍. 샤워를 하고 머리를 천천히 말린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검은색 정장 치마와 자켓을 꺼낸다. 그건 남편 장례식 때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었다. 그 뒤로는 꺼내지 않았다. 괜히 돈 많은 척 하는 늙은이처럼 보이기 싫다는 생각 때문에, 혹은 내가 어디 잘난데 갈 일도 없는데라는 체념 때문에. 흰 블라우스를 꺼내 다리미로 주름을 펴고 손으로 단추를 하나하나 채운다. 정장을 입는다. 주름이 조금 떠도 상관없다. 허리가 예전만큼 잘록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번엔 품격으로 가는 거다. 누가 봐도 아무렇게나 온 사람 아니다라는 인상을 주는 걸로 간다. 화장대에 거울 앞에 선다. 76살. 얼굴 주름은 깊다. 눈가에 잡힌 주름은 웃음이 많았던 사람만 가지는 모양이다. 머리는 하얗게 샌 지 오래다. 염색 안 한 지 몇 년 됐다. 하지만 눈동자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쉽게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다. 그 눈빛이 있다. 영자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검은 지갑 하나를 꺼낸다. 지갑 안에는 카드가 하나 있다. 그 카드는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다. 묵직하다. 약간 금속 느낌이 나는 무광 블랙. 각인된 글자. HAMBITPRIVAT SPCIALCLINT. 김영자님. 한빛은행에서 10년 전 직접 가져다 준 최상위 우량 고객 전용 카드였다. 그때 지점장이 집까지 와서 두 손으로 내밀며 말했다. 이건 정말 특별히 소수 고객에게만 드리는 카드입니다. 사실상 지점 단위가 아니라 본부 직속 관리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 사장님은 우리 은행의 얼굴이십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그때 남편 박철수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거 우리 집 보물 1호다. 이건 당신이 들고 있어. 내가 괜히 술 먹고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이제 없다. 대신 그 카드만 남았다. 영자는 그 카드를 아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도장을 넣었다. 그리고 그 낡은 통장을 넣었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를 넣었다.
수첩 첫 장에는 이런 글씨가 있었다. 우리 직원들 월급이 먼저, 우리는 나중. 우리는 사람 안 자른다. 약속은 목숨. 남편 글씨였다. 삐뚤빼뚤하지만 눌러 쓴 듯한 강한 필압. 아직도 잉크가 남아있는 살아있는 글씨. 오전 9시 20분. 한빛은행 미항지점 앞. 은행은 9시 반에 문이 열린다. 직원들이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인다. 영자는 문 앞에서 기다린다. 이미 신발은 반짝반짝 닦아놨다. 정장은 깔끔하다. 진주 목걸이가 목에 얹혀 있다. 가짜 진주일 수도 있다. 중요하지 않다. 오늘은 나를 지킬 갑옷을 입은 날이다. 문이 열렸다. 직원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며 한 줄로 서서 인사를 한다. 늘 그래왔던 하루의 시작처럼 보인다. 영자는 번호표 기계로 가지 않았다. 대신 곧장 창구 앞으로 걸어갔다. 그 걸음은 서두르지 않았다. 하지만 한 발 한 발마다 바닥이 소리를 냈다. 탁, 탁, 탁. 낡은 단화가 아니라 굽있는 구두였다. 오랜만에 신은 구두였다. 최다혜가 고개를 들었다. 순간 표정이 굳는다. 왜냐면 어제 냄새 난다고 수근거리던 그 할머니가 아니다. 지금 서 있는 건 정장을 곧게 입고 허리를 펴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어르신이다. 분위기가 다르다. 하지만 아직 그녀는 모른다. 어제 그 사람과 오늘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어서 오세요, 고객님. 번호표. 나는 번호표 안 뽑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말했다. 크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또렷했다. 그 말투엔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들어보면 화를 내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반박하기 어렵다. 최다혜는 불쾌함과 당황이 동시에 올라온 얼굴로 말했다. 저희 은행은 순번제로 운영되고 있어서요. 고객님도 예외 없이. 그 순간이었다. 영자는 가방에서 그 카드를 꺼냈다. 검은 카드. 무광. 각인된 글자. SPCIALCLIENT. 김영자. 최다혜의 입술이 그대로 굳었다.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다. 목소리가 반톤 낮아졌다. 잠시만요. 직원 교육을 받은 적 있다. 지점 단위에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고객 등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카드를 가진 고객은 지점장이 아닌 본부 직속 관리 대상이라는 것을. 이 카드 소지 고객이 불만을 가지면 그것만으로 지점 실적과 지점장의 인사고과가 즉시 깎일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실물을 본 적은 없지만 존재는 들었다. 그 카드가 지금 눈앞에 있다. 최다혜는 벌벌 떨면서 뒷걸음질 치듯 지점장실 쪽으로 달려간다. 지점장님, 급합니다. 은행 전체 공기가 바뀌었다. 출근한 지 얼마 안 되는 직원들까지 어수선하게 고개를 들었다. 경비 5 과장도 어제처럼 끌고 나가야 하나 같은 태도 대신 눈치를 보며 한 발 물러선다. 지점장 문이 열렸다. 50대 중반쯤 되는 남자가 넥타이를 제대로 매기도 전에 뛰어나온다. 땀을 닦으며 연신 고개를 숙인다. 고객님, 김영자 선생님 맞으시죠? 한빛은행 미항지점 지점장 정혜욱입니다. 어제 혹시 저희 직원 응대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으셨다는 이야기를 방금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따로 상담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영자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여기서 합시다. 어제 있었던 일도 여기서 벌어졌으니까 오늘 해결도 여기서 합시다. 정혜욱 지점장의 입꼬리가 떨린다. 로비 한가운데서 이 대화가 진행되는 건 은행 입장에서 재난 시나리오다. 다른 손님들이 다 듣고 있다. 그게 문제다.
하지만 오늘의 주도권은 지점장에게 없었다. 그건 영자에게 있었다. 영자는 통장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제 전 재산을 다 옮기겠습니다. 지점장이 멈칫한다. 예. 제 전 재산. 이 통장에 있는 거 전부. 한 푼도 안 남기고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요. 순간 은행 로비가 조용해진다. 들리던 프린터 소리까지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본다. 지금 뭐라고 했어? 라는 눈빛이다. 지점장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고객님, 물론 고객님의 자유이십니다만 금액이 크시니까 본부 승인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로 조금 시간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아시죠? 영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명확하다. 그 카드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본부에서 관리하는 고객이라며요. 이 은행 내가 남편하고 같이 키웠어요. 지역 공사할 때 대출 받아서 현장 돌리고 결제 들어오는 거 다 여기로 넣었어요. 직원들 월급도 여기서 나갔어. 한 번도 밀린 적 없었어요. IMF 때도, 임원 때도, 코로나 때도. 우리는 사람 안 잘랐어요. 돈 떼먹은 적 없어요. 당신들 그거 알아요? 지점장은 숨을 삼켰다. 근데 어제 이 은행은 나를 냄새난다고 했습니다. 번호표를 일부러 건너뛰었습니다. 민폐 끼치니까 나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나를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그냥 우리 통장 기장하러 온 거였어요. 우리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3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하던 거예요. 직원들 표정이 바뀐다. 놀람, 불안, 후회, 특히 최다해. 어제까지 비웃던 그 표정은 사라지고 얼굴은 하얗다 못해 회색빛이 돌아간다. 손이 덜덜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못 잡는다. 지점장은 깊게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바로 책임자 조치하고 고객님께. 아니요. 영자는 잘났다. 사과 들으러 온 거 아닙니다. 나는 이 은행과 인연을 끊으러 왔습니다. 오늘 내 돈 다 뺍니다. 지점장은 결국 말했다. 금액이 워낙 커서. 본부 쪽 보고를 먼저. 영자는 가방에서 한 장의 A사 용지를 꺼냈다. 밤사이 변호사한테 받아온 서류였다. 여기로 보내세요. 대한은행 순천센터. 이 계좌로 전액 이체합니다. 오늘 처리합니다. 그 종이에 적힌 계좌는 지방 중소은행이 아니라 전국 단위 메이저 시중은행의 프라이빗 고객 전담센터 계좌였다. 은행끼리 말하면 안 되는 말이지만 업계에서 다들 아는 큰손들만 받는 곳이다. 지점장은 입술을 달달 떤다. 그는 전화를 움켜쥔다. 본부요? 예, 본부 맞죠. 지금 VIP 고객님이 아니 최상위 고객님이 전액을. 예, 전액입니다. 예, 다요. 네. 농담 아닙니다. 예, 지금 로비입니다. 고객님 옆에 계십니다. 언론? 아니, 아직 언론은 없고. 잠깐만요. 전무님 방금 들어오셨다고요? 바로 내려오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빨리 와주십시오. 제발. 은행 안이 더 이상 평범한 영업점 분위기가 아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대기석에 있던 사람들까지 전부 이쪽을 보고 있다. 다들 알았다. 지금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 10분 뒤 검은 차 2대가 은행 앞에 멈춘다. 양복 차림의 남자 3명이 급하게 들어온다. 명찰에는 본부 전무, 리스크관리부 부장, 법무팀 변호사라고 적혀 있다. 현장에 본부 전무가 직접 오는 일은 거의 없다.
지점 입장에서는 사실상 비상사태의 선포랑 같다. 전무 박상호는 은행 안에 들어오자마자 거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김영자 고객님, 한빛은행 본부 전무 박상호입니다. 먼저 저희 은행에서 어제 발생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객님이 겪으신 모든 무례와 모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그는 한숨도 쉬지 않고 말을 이었다. 지금 바로 전에 이체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됐습니다. 법무팀 바로 옆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고객님 서명만 도와주시면 오늘 중으로 대한은행 쪽으로 전액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수료 전액 면제입니다. 이건 협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사죄드리는 입장입니다. 영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한 가지. 여기 있는 모든 직원들 듣고 계시죠? 은행은 조용해졌다. 창구 직원들, 대기석 사람들. 심지어 어제 냄새 난다고 했던 그 젊은 여자 손님들까지도 숨을 죽였다. 영자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나는 평생 돈을 모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나는 한 번도 내가 부자다라고 생각하고 산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돈은 내 것만이 아니었거든요. 직원들 월급 주고 공장 사람들 식대 챙기고 명절 선물 돌리고 거래처 사람 갑질 안 당하게 미리 돈 꽂아주고 그런데 다 나갔어요. 우리가 벌어온 돈은 우리가 같이 나눈 돈이에요. 그래서 그 통장은 우리 통장이었지. 내 통장이 아니었어요. 영자는 통장을 쓰다듬었다. 손끝이 조금 떨렸다. 그러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어제 나는 여기 와서 그냥 번호표 뽑고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냄새 난다, 더럽다, 민폐다. 번호도 일부러 안 불렀죠. 왜요? 내가 초라하게 보였으니까. 남편 없는 할머니라서. 앞치마 입은 노인이라서. 그렇죠. 창구 직원들 표정이 무너졌다. 몇몇은 고개도 못 들었다. 그중엔 최다혜도 있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날카로웠던 그 입술은 지금은 씹히고 있다. 입 주변은 하얗게 질렸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었다. 말이 안 나오는 듯했다. 영자는 말을 이었다. 근데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제 입었던 티셔츠랑 앞치마 그대로 왔으면 나 또 똑같이 당했을 거예요. 오늘 정장 입고 진주 목걸이 하고 구두 신고 이 카드 꺼내니까 갑자기 고객님이 되고 VIP가 되고 사과드립니다가 됐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차별입니다. 그게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눈이에요. 은행 안이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쥐고 있던 손을 슬며시 내렸다. 녹음하던 사람도 찍던 사람도 괜히 부끄러워진 얼굴이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작게 말했다. 나는요. 어제 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오늘은 슬퍼요. 전무 박상호의 목이 잠겼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가 사과는 이제 됐습니다. 영자는 잘났다. 나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사과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어제 나 끌어내려고 한 그 경비 아저씨 어디 있어요? 경비호 과장은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다가 결국 다가왔다. 평소 은행 안에서 어깨 펴고 다니던 모습은 사라지고 양손은 모아 쥐고 있었다. 할머니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잘못 판단했고 그때 불만 말씀하신 다른 고객분들이 민원 넣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솔직했다. 억지로 끓는 사과가 아니라
진짜로 두려워하고 미안해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영자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됐어요. 당신은 그래도 나한테 손으로 조용히요. 이런 식으로라도 설명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웃었거든요. 그 말과 동시에 모든 시선이 최다혜에게로 향했다. 최다혜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군다. 어깨가 들썩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진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저 말을 정말 진짜 생각 없이 했어요. 제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영자는 가만히 그녀를 보다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최다혜입니다. 최다혜 씨, 당신은 어제 나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밥 먹고 사는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냥 냄새나는 짐짝 같은 거로 봤어요. 근데 말이죠. 영자는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간다. 나도 한때는 최다혜 씨 같은 애들한테 월급 주던 사람이었어요. 그 월급에서 최다혜 씨 첫 자취 월세 나가고, 첫 화장품 사고, 첫 여름 원피스 사고,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모아서 쥐어준 그 월급으로 누군가는 생일 케이크 사고, 엄마 약값 보태고 동생 등록금 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벌어온 그 돈은 냄새나는 돈이 아니었어요. 사람 살리던 돈이었어요. 당신은 그걸 봐야 해요. 최다혜는 고개를 못 들었다. 어깨만 덜덜 떨렸다. 울음이 목구멍에서 걸려 나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바보같이. 그때였다. 한 발짝 조금 떨어져 있던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직 명찰 색깔이 파랑이다. 신입이라는 뜻이다. 명찰에는 신민아 신입행원이라고 적혀 있다. 어제 유일하게 좋으시면 담요 갖다 드릴까요? 라고 말해줬던 그 직원이었다. 신민아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컵을 내밀었다. 김영자 고객님, 물 좀 드시겠어요? 너무 오래 서 계셔서. 영자는 그때 처음 미소를 지었다. 어제 그 아가씨구나. 신민아는 깜짝 놀랐다. 제 기억하세요? 그럼 은행 전체에서 어제 나한테 사람 취급해준 사람 너 하나였어. 그 말에 신민아는 그대로 울 뻔했다.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영자는 물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너 이름 뭐라고 했지? 신민아입니다. 미나 씨, 어제 나한테 춥지 않으세요라고 했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어젯밤에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와서 앉아서 많이 생각했어. 아, 세상에 아직 괜찮은 애가 있구나. 아, 나 혼자 늙은 거 아니구나. 아직 누군가는 추우시면 담요 드릴까요? 라고 말해주는구나 그 생각했어. 고마웠어. 신민아는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빨개졌고 코끝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창구 쪽으로 다시 돌아섰다. 이제 서류 씁시다. 전무 박상호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법무팀이 잽싸게 테이블을 하나 끌어오고 임시로 로비 한복판에 개인 데스크처럼 세팅한다. 이건 복잡하게 특별실로 이동하시죠. 이런 말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여기서 모두 다 보는 앞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숨기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도 있었다. 문서가 펼쳐진다. 엄청난 두께는 아니다. 하지만 한 장 한 장의 무게가 다르다. 수백억, 아니 수천억 원 단위의 거액이 움직이는 절차다. 영자는 한 줄 한 줄을 안경을 살짝 내려 쓰고 확인한다. 눈은 나빠졌지만 글자를 못 읽을 정도로 늙지는 않았다.
정확히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 사인하시고 여기 도장 찍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체 계좌 확인.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법무팀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자는 도장을 찍는다. 꾹. 박힌 도장 자국은 선명하다. 김영자. 전무 박상호는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전액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시는 이유를 한 번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내부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라서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그냥 뉘우치는 걸로는 안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다시는 반복하지 않거든요. 영자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다. 어제 나는 돈이 없는 노인이었어요. 오늘 나는 돈이 있는 노인이지요. 그게 뭐가 달라졌나요?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어제 나는 냄새 나는 폐급 취급을 받았어요. 오늘 나는 고객님, 선생님, 사장님 소리를 들었죠. 근데 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숨 쉬어요. 하루 사이에 달라진 건 내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들의 태도예요. 당신들이 보는 기준이에요. 그 기준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숫자를 보는 거예요. 나는 그 숫자에서 빠지겠습니다. 이 은행은 사람을 다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말은 은행본부 전무에게도 칼처럼 꽂혔다. 그는 한숨을 길게 쉬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뼈에 새기겠습니다. 서류는 마침내 끝났다. 대한은행 순천센터 앞으로의 전액 자금 이체 요청은 완료되었다. 본부 승인도 떨어졌다. 그 승인 과정은 사실상 은행 전체 비상 라인을 타고 돌아간 것과 같았다. 이 정도 자금 유출은 지역 지점 단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11시 40분. 모든 절차가 끝났다. 영자는 조용히 가방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비를 한번 둘러봤다. 사람들이 서 있다. 대기표를 쥐고 선 노인들. 아이 안고 있던 젊은 엄마. 아침부터 와 있던 회사원. 출장 나온 중년 사장님처럼 보이는 남자까지. 아까까지 웅성거리던 사람들. 웃고 수군대던 사람들. 지금은 다 조용히 서 있다. 어떤 표정이냐면 부끄러움과 놀람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다. 영자는 아주 작게 말했다. 30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 대신 단정하게 돌아서서 걸어 나갔다.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에어컨 냄새가 아닌 여름 바깥 공기가 확 들어왔다. 햇살이 세다. 햇살 아래 서 있는 영자의 뒷모습은 결코 초라하지 않았다. 그건 등짐을 진 노인의 등이 아니라 전쟁을 끝낸 사람의 등이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은행 안은 무너졌다. 지점장 정혜욱은 그대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전무 박상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면서 이마를 감쌌다. 이거 언론 가겠다. 이건 그냥 고객 한 분 이탈 문제가 아니야. 신뢰 무너졌다는 건데. 그 말 그대로였다. 그날 오후 한빛은행 고령 고객 차별 논란. 수백억 대 자금 타행 유출. 이 내용이 지역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돌기 시작했다. 기사로 바로 안 나와도 요즘은 단톡방이 먼저 돈다. 할머니 하나 인격 모독했다가 은행 한 지점이 통째로 날아갔다더라. 경비가 잡아 끌었다며? 냄새 난다고 쫓아냈다더라. 근데 그 할머니 자산 규모가 장난 아니라던데. 그 은행 큰일 난 거 아냐? 오후에는 지역 맘카페까지 퍼졌다. 나도 거기 갔는데 진짜 불친절했음. 나 시어머니랑 같이 갔을 때도 대충대충 하더라. 나이 든 사람 무시하는 건 맞음. 진짜라면 난 계좌 옮긴다. 다음 날에는 지역 경제지 온라인판에 기사가 떴다. 지역은행 고령자 차별 응대로 초대형 고객 이탈. 냄새 난다.
발언 등 파문. 기사는 익명으로 처리됐지만 은행 이름은 가려지지 않았다. 해당 지점은 발칵 뒤집혔다. 본부는 초비상에 걸렸다. 즉각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현장 인력 전수교육 실시. 해당 직원들 인사 조치. 지역 어르신 전용 고객 케어센터 신설 검토. 하지만 돈은 이미 나갔다. 신뢰는 이미 떠났다. 그건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종류의 게 아니었다. 가장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다.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혹시 나도 저렇게 취급받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가끔 가면 무시당하던데. 이런 생각을 한 노인들, 장년층,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해지하러 오기 시작했다. 특히 평생 거래했는데 섭섭했다는 사람들일수록 더 빨랐다. 은행 쪽은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다. 억지로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크게 욕먹을 게 뻔했기 때문이다. 지점 예금 잔액은 일주일 만에 급격하게 빠졌다. 본부 보고서는 빨갛게 물들었다. 지점 신용도 하락, 지역 이미지 훼손, 본부 전체 리스크 확대 우려. 결국 지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경비호 과장은 계약업체 차원에서 교체됐다. 최다혜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그 와중에 단 한 사람만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신미나, 어제 담요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했고, 오늘 물 드시겠어요? 라고 했던 그 신입. 본부는 그녀를 고객 상담 전담 부서로 옮겼다. 표면상은 교육용 인사였지만 실제로는 저런 애가 은행의 얼굴이어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받았다. 저 어제 창구 갔는데요. 어머니가 귀가 좀 어두우신데 직원이 짜증부터 냈어요. 발달장애 있는 아들이랑 같이 갔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며 신민아는 매번 공책에 적었다. 고객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느리게 말해도 되는 시간은 은행이 만들어야 한다. 번호표가 순서가 아니라 예의부터가 순서다. 그 공책은 나중에 본부 교육 자료에 초안이 된다. 거창한 이름까지 붙는다. 김영자 매뉴얼. 반찬 가게 이야기로 넘어가자. 며칠 뒤 순천중앙시장 뒷골목. 엄마 반찬이라고 손글씨로 적힌 간판 하나가 있다. 아침마다 콩나물 무침, 감자조림, 장조림, 어묵볶음, 깨십지. 그런 걸 용기에 담아 파는 작은 반찬 가게다. 주 고객은 근처 원룸 사는 직장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 맞벌이 부부 대신 밥 차려주는 할머니들. 영자는 늘 그렇듯이 비닐봉투 들고 그 반찬 가게로 갔다. 어서 오세요. 부엌 쪽에서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까만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고 화장도 제대로 못한 얼굴. 그 얼굴을 본 순간 영자는 잠깐 걸음을 멈췄다. 혹시 그쪽은 저 그날 은행 창구에 있었던 최다혜입니다. 최다혜였다. 은행 유니폼 대신 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고급스러운 말투 대신 아주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였다. 그녀는 허리를 거의 90도로 숙였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날 제가 한 말들, 제가 한 행동들 다 기억납니다. 밤마다 생각났고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다는 게 부끄러워서 진짜로요. 영자는 잠깐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거기엔 다른 풍경이 있었다. 다혜 씨, 오늘 멸치볶음 있어. 있어요.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너무 짜게 안 했어요. 어제는 좀 짰다 하셔서 오늘은 덜 했어요. 그래. 아이고 고맙네. 아침에 밥 먹기 귀찮아서. 그냥 이걸로 버텨야겠다잉. 할머니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혈압도 올라요. 제가 많이 안 담아줄 거예요. 혼나요. 아이고, 알았다. 잔소리도 다 혀. 그 대화 속엔 어제 은행 창구에서
볼 수 없었던 태도가 있었다. 기다림, 맞춰줌, 살펴봄. 아, 이 사람은 진짜로 상대를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게 보였다. 다른 구석에서는 이런 장면도 있었다. 저기, 이거 카드로 되나? 손이 떨리는 노인 한 분이 오래된 체크카드를 꺼내는데 기계에 잘못 꽂는다. 최다혜가 바로 손을 잡아준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꽂으시는 거 맞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제가 기다릴게요.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영자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다. 그 말은 은행에서는 듣지 못한 말이었다. 은행에서는 항상 다음 고객님이 기다리세요였다. 은행에서는 늘 빨리 하셔야 돼요였다. 근데 여기선 급할 거 없어요. 기다릴게요였다. 가게 안엔 은행보다 더 금융다운 공기가 있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공기. 최다혜는 계산을 마치고 포장을 하더니 작은 반찬 하나를 비닐봉지에 따로 담아서 영자에게 내밀었다. 이건 서비스입니다. 김치볶음이랑 우엉조림 조금이에요. 진짜 별건 아닌데 그냥 받아주시면. 영자는 그 봉지를 보고 천천히 말한다. 공짜는 싫은데. 최다혜는 움찔했다. 아, 네 근데 영자가 말을 이었다. 이거는 그냥 반찬이 아니고 너의 사과지. 최다혜는 그대로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붉어졌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진짜 바뀌고 싶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을 냄새로 보던 나 그만하자. 사람을 옷으로 보던 나 그만하자. 은행 잘리고 나니까 진짜 부끄러워서. 처음엔 그냥 어디라도 받아주는 데 있으면 다녀야겠다 했는데 여기 사장님이 받아주셨어요. 하루 종일 어르신들 상대하면서 배웠어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상처 많이 받고 사시는지. 근데도 나한테 늘 고마워, 수고해라고 해줘서. 나는 그게 너무 미안해요. 나는 그동안 누굴 그렇게 대하지 않았거든요. 영자는 조용히 말했다. 됐어.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 근데 뻔뻔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고쳐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너는 후자네. 그럼 된 거야. 최다혜는 입술을 깨물며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영자는 반찬 봉지를 들며 말했다. 다혜 씨. 네. 나 냄새 안 나지? 그 질문에 최다혜는 눈물이 핑 돌았다.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아주 세게 저었다. 아니요. 전혀요. 전혀요. 정말로요. 그날 제가 한 말은 진짜 그냥 제 인생에서 제일 부끄러운 말이었어요. 다신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절대 안 해요. 제가 그 약속은 지켜요. 영자는 그제야 작게 웃었다. 됐네. 그럼 나 이거 살게. 많이 달아줘. 멸치볶음도 좀. 네, 어머니. 많이 챙겨드릴게요. 시간은 흐른다. 언론은 계속 떠들어댄다. 지역은행 고령자 비하로 고객 이탈. 금융권 전체 고객 응대 도마위. 한 고객의 분노가 만든 조 단위 자금 이동. 지역 금융 어르신 경시하다가 신뢰 깨졌다. 한빛은행은 급하게 시니어 고객 전담 창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한다. 앞으로는 어르신 고객 우선 좌석 운영, 번호표 대신 직원이 직접 맞이, 장시간 상담도 허용, 경호 인력 교육 강화, 응대 매뉴얼 전면 개편. 하지만 사람들은 안 믿는다. 이미 돌아선 마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신뢰는 유통기한이 길어 보이지만 한 번 쓰레기통에 버려지면 다시 주워 담아도 원래 모양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접착제가 안 먹는다. 계절이 바뀐다. 여름에 끈적한 바람이 가라앉고 가을 바람이 스멀스멀 동네 골목에 스민다.
은행 앞 가로수 잎이 조금씩 노랗게 물든다. 시장에선 핵고구마가 나오고 삶은 땅콩 공지가 쌓이기 시작한다. 아이스 커피보다 믹스 커피를 찾는 사람이 늘어난다. 김영자는 여전히 새벽마다 걸었다. 아침 5시. 누군가에게는 너무 이른 시간.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어두운 시간. 근데 영자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시간이었다.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남편 박철수가 옆에 따라오는 것 같았다. 오늘도 나왔네, 김 여사. 당신이 먼저 나왔잖아. 아니거든. 내가 더 일찍 나왔거든.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그래. 아무도 없는 공원에서 영자는 혼자 걸어가며 가만히 웃었다. 혼자 걸어도 둘이 걷는 기분이었다. 그게 사람을 살린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죽는다. 근데 누가 아직 곁에 있다고 느끼면 산다. 사람은 그렇게 산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 흰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한빛은행 고객상담팀 신미나 대림. 영자는 조심스럽게 뜯었다. 거기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김영자 고객님, 그날 은행에서 죄송했습니다. 저는 아직 신입이라서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눈앞에서 어른 한 분이 너무나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는데도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순간에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저는 본부 고객 상담실로 발령받아 하루 종일 어르신들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내 말 좀 끝까지 들어줄 수 있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고객이 너무 길게 말하면 안 되는데, 대기번호 밀리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사람을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는 은행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업무가 끝나면 공책에 고객님들 말씀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그 공책 맨 앞장에는 김영자 고객님이라고 써두었습니다. 그날 고객님이 하신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언젠가 고객님처럼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신미나 올림. 영자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불단 앞에 앉았다. 남편 사진 앞. 작은 초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았다. 철수 씨, 나 잘했나? 그녀는 자신에게 되묻는 게 아니었다. 그건 남편에게 묻는 거였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 여전히 웃고 있었다. 당신은 잘했지.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렇게 말해주는 듯한 얼굴이었다. 영자는 불 꺼진 거실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나는 그냥 가르쳐 준 거야. 사람은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한다는 거. 그걸 까먹고 살던 사람들한테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라고 알려준 거야. 그 다음은 그 사람들 몫이겠지. 그리고 그녀는 일기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2025년 가을. 오늘도 새벽에 걸었다. 나는 76살이다. 사람들은 나를 늙었다고 한다. 쓸모없다고 한다. 냄새 난다고 한다. 자리 차지한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나는 30년 동안 회사를 지켰고, 직원들 월급을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았고, 아무도 거리로 안 내보냈다. 나는 책임을 졌다. 어제 은행은 나를 밖으로 끌어냈다. 오늘 은행은 나에게 머리를 숙였다. 둘 다 같은 나한테 벌어진 일이다. 사람들은 돈 보고 허리 숙였다. 하지만 어떤 어린애는 내 손이 차갑냐고 물어봤다. 나는 그 차이를 본 거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숫자가 아니고 마음이라는 걸. 결국 은행을 무너뜨린 것도 돈이 아니라 태도였다는 걸. 결국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이라는 걸. 나는 오늘도 배웠다. 76살이어도 배운다. 사람은 언제까지나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그게 내가 오늘 본 희망이다. 영자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새벽이 완전히 밝아왔다. 시장 쪽에서 첫 트럭 소리가 들렸다. 야채 상자 내리는 소리, 스티로폼 박스 끌리는 소리,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삶의 소리. 영자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그래, 나는 내 할 일 했다. 이제 이 동네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 할 일을 하겠지. 서로를 똑바로 보고 사람으로 보고 그렇게 살겠지. 그녀는 다시 신발을 신었다. 오늘도 산책을 나갈 거다. 길은 똑같지 않을 거다. 이제는 은행 앞도 그냥 지나갈 수 있다. 미련도 없다. 분노도 없다. 그 은행 간판은 바뀌어 있었다. 지역과 함께하는 한빛은행. 현수막엔 그렇게 적혀 있었다. 어설픈 변명 같았다. 하지만 영자는 그냥 지나쳤다. 말 붙일 가치도 없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 골목길로 접어들자. 반찬 가게 앞에서 누군가 문을 닫고 있었다. 최다혜였다. 그녀는 허리를 굽히고 바닥 빗자루질을 하다가 영자를 보자 허리를 쭉 펴며 인사했다. 어머님, 오늘도 산책이세요? 영자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너도 오늘 하루 파이팅 하자. 네, 오늘 마켓이 무침했어요. 드시고 가세요. 영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하늘은 맑았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허리가 꼿꼿했다. 걸음은 느렸지만 확실했다. 사람은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한다. 그건 거창한 말이 아니다. 그건 기본이다. 그게 무너지면 무너지는 건 단순히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결국은 회사고, 조직이고, 은행이고, 도시 전체다. 신뢰는 그렇게 세워지고 또 그렇게 무너진다. 김영자는 그걸 몸으로 보여줬다. 나는 돈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가고. 그리고 그 한마디는 한 은행을 무너뜨렸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은행이 스스로 세워놓은 거품을 터뜨렸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영자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철수 씨, 당신이 늘 말했지. 우리는 사람 안 자른다. 당신 말 맞았어. 사람은 자르는 게 아니고 붙잡아주는 거더라. 영자는 고개를 들었다. 해가 떴다. 따뜻한 빛이 아파트 벽에 부딪혀 번지듯 번져 올라갔다. 그녀는 오늘도 걷는다.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이 동네, 이 삶, 이 나이 그대로.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값으로 매겨지지 않고, 그리고 그 등 뒤엔 이런 말이 따라붙는다. 나는 숫자가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